거기 사람들 좋아하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 뒤에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고 절대하지 마세요. 대호에 떨어지지 마시고 모이도록 얘기를 하면 바로 모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항상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한번 이렇게 서지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본 우리가 다니는 이런 지역의 온도가 35도 그런 정도 돼서 굉장히 고열이고 그리고 온열 환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기는 도시 지역이고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대처는 어렵지는 않겠고 또 뭐 의사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음 주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셔서 처지지 말고 지금 여기 마침 그늘이 있어서 괜찮은데 햇빛이 있는 지역에서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뒤에 떨어지면 앞에 온 사람들은 뜨거운 환경에서 기다려야 돼요. 부탁이에요. 자, 오늘 여기는 제가 이름을 그냥 붙인 지역인데 조선 칠경주 일본인들 이름으로는 사가현 나고야 성 그리고 이 지역 이름은 가라테 지역이고 여기가 유지되어진 지역은 약 6년? 네. 제대로 되어진 유지되어진 지역은 6년. 그 다음에 이걸 축소하는 데는 8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유재랑이 일어날 그때까지 여기가 내내 유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유지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세력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한 마쿠에서 모두 다 폐파이라도 좀 없애버린 그런 이제 성처예요. 그런데 이 성처를 기록해 봤더니 오사카성 다음으로 일본의 성처를 잘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걸 딱 잊어버렸어요. 머리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했는가 뭐 했는가 다 잊어버렸어.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꼭지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녁에 PPT를 할 때 누구든지 PPT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PPT를 할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삼아도 좋아요. 하나로 삼아도 좋은데 하디스에다 또 볼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으로 꼭지를 잡아도 좋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꼭지를 잡아도 좋은데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백문시평 쭉 하잖아요. 백문시평 쭉 하는데 물론 가가지고도 저희들이 또다시 이제 좀 더 뭐 50문 이제 뭐 10편 이런 정도 이제 또다시 단계를 올려서 해볼 텐데 근데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여기 정학신 목사님이 준비를 해요. 이 정학신 목사님이 약간 그거 준비하는데 수준급에 조금 도달을 했어. 내가 보니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제 여기 손채연 언니도 손채연 선생님도 좀 이제 준비를 하도록 좀 해야겠어요. 또 50문 50문 10편을 여기 채연이한테 준비하도록 하고 거미수를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다양한 현상들이 살릴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주변을 한번 봐요. 정보라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라는 내용 하나 가르치려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국가의 운명하고 좌우된다고요. 이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안기부, 지금은 국가정보, 네? 국정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모사드, 그 다음에 미국은 CIA, 일본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일본은 많은데 내각조사부가. 내각조사부. 네. 하여튼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조사가 되어지고 수집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여기는 가짜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가짜 정보. 근데 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조선의 실패는요 준비를 못했다라는 면에서의 실패도 문제도 있지만 조선의 최고의 실패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뛰어난 지도자인 이항복, 또 유성룡,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또 필립 장군,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름 다 있었어요. 권율 장군.
있었는데 이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녁부터 확신 목사님이 이와 D라는 내용으로 설명할 거예요. 부자학과 그 다음에 그 성리학, 그 다음에 양명학 이러니까 내용들인데 부자학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 철학적 기초를 뜻하는데 철학의 근본이 가져온 이 일이 곧바로 그 윤계묘란 정의대란 일제 36년이에요. 뭐가 가져온 거죠? 철학의 근본. 철학이 없어. 철학의 근본이 가져온 일인데 있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끝날 때쯤에 디지털 시민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철학의 근본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는 뭘로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정말 예수님에는 해결되어 주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동안 8개월 동안 축정을 할 때 조선에서는 새까맣게 하나도 몰랐어요. 이 축정을 하는 여기에 오려면은 그 국군에서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로 몰려들어가야 돼요. 그거 얼마나 엄청나신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군인들과 배가 몰려들고 있다. 이거 엄청난 정보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새까맣게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면서 봤더니 부사진 첨사인 정발 장군이 그 사냥하러 갔다가 엄청난 배가 몰려들어온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이분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이게 사칭 사절이거나 방문 사절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왔느냐 가서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일종의 그 의리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그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심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명을 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싸워가지고 부산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죠. 훌륭한 장소였어요. 근데 그런 이 오판이 정보의 부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의 부재로부터요? 정보의 부재. 그 정보가 곳곳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것을 종합을 해내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모두 다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내 백문시청 이런 일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돌아보세요. 저기 보면 성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매미돌도 있고 국기도 있고 여기 뒤에는 건물도 있고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꼭지 하나를 딱 형성을 합니다. 조선 실전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본에서 배운 일본 역사를 배운 교묘와 주부에게는 혼돈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일본 역사의 모든 내용은 일본의 실증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한국인들의 역사의 의지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아마 굉장한 혼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가지고 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는 인간이 있고 양쪽 옆에는 통로를 갈 수 있는 데가 다 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쪽 남쪽에 진주성은 절벽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요새인데 실제 가보면 이 진주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 아닌데 이 진주성의 성인하고 김신인 그 장군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모두 이렇게 모아서 그 대책을 세웠어요. 작전을 세운 거죠.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쪽에 조선의 군사들 중에 약 5,000명인가 3,000명, 미안해요. 3,000 아니면 5,000인데 그 정도 되는 군사가 우리 여기 진주성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도록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김신인 장군보다
더 높은 사람들. 이 김시민 장군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은 평야에서 그냥 그 예군이 워낙 숫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몇천 명이 평야에서 전몰했어요. 진주성이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진주성에서 세워놨던 작전이 모두 다 엉망이 되어져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시민 장군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죽든지 마든지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장수의 판단이에요. 장수의 판단. 이 장수의 판단의 모든 것들은 분석력이었죠. 분석력인데 이 분석력의 결정은 정보예요. 모든 정보. 정보가 딱 들어오는 이 일을 최종 장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김시민 장군은 외롭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진주성에서 최초로 승전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나라 조선 군사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진주성의 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정유자한테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이 알고 대놓고 거대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혼란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진주성의 일들의 이 대첩은 굉장히 유명한 대첩인데 이 죽은 채하고 숨어있던 일본군이 이 마지막에 이 일본군이 물러난 다음에 시찰을 하고 있는 김시민 장군을 총으로 쏴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명예롭게 죽으신 거예요. 남아있으면 또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몇천 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게 진주성 대첩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민들까지 역할이 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 돌 날라주는 사람, 물 끓여가지고 붓는 사람, 뭐 이런 모든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었고 그 역할 그대로 갖고 온 대로 전쟁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주성이 승리했습니다. 다음 거. 질문을 했어요. 서유리 나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2주 동안의 시간을 바람이 날 때 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아껴줘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 신속하게 와요. 자, 질문이 뭐였지? 피니키를 어떻게 잘 이해해주나요? 대답은? 목사님? 대답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대답은 하지만 너는 그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지 준처럼 가지고. 시작.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한번 하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서 내려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오면서?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저께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바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지어지면 원수마이가 내 여기 와가지고 귀에다가 톡톡톡톡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안 돼?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그렇지. 왜 근데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학교 가지 말으라고 원수박이 가지고 간질간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유리는 학교 가지 말으라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너무나 많이 넘어졌어요. 너무나 많이 넘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졌냐면 얘 누구냐? 너 앞에 잘 찾아봐. 너 그렇게 지내면 목사님한테 맞아. 여기는 아빠가 리더 아니야. 목사님이 리더지. 너 그리고 반드시 앉아. 바닥에. 주고 잘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맞는다고. 자, 여기 봐봐. 근데 서유리가 항상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소리가 내 소리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만일 그것이 네 소리라면 너의 장래에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학교 안 가는 것이 너의 장래에 무슨 유익이 있어? 없지. 그렇지. 너도 얼른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있지.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네가 학교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 머리를 싹 굴려갖고 네가 잔머리가 강하잖아.
그래갖고 굴려갖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 약한 사모님이 그래 오늘은 뭐 가져봐라 얘기하니까 아빠한테 사모님이 가져봐라고 얘기를 했다. 딱 얘기를 하고 니네 아빠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 잔머리를 굴려갖고 뽑아내야 돼 이거 사실이지? 네. 예. 근데 그것이 너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너의 의견이 아니라 너의 의견이라면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해가지고 네가 장래에 잘 되어질 수 있고 자신 있게 장래를 살아가고 이런 일종으로 연락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귀신의 속닥속닥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네가 학교 안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일은 네 장래에 너의 일에 도움이 안 돼.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근데 네가 그거 따라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네 의견이야, 네 의견이 아니야. 네 의견이 아니야. 근데 따라가 버렸다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우리들은 매사에 모두 다 그래요. 매사에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의견이 아닌데 이것을 내 의견인 양 받아들여가지고 인생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어른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율이가 얘기를 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보가 이게 옳은 정보냐 이게 틀린 정보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교회다가 야야 학교 가지 마. 학교 안 가면 재밌어.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축구하고 열심히 놀아. 학교 가면 축구도 못하잖아. 니네 선생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정보가 가짜 정보야 진짜 정보야? 가짜 정보야. 가짜 정보인데 문제는 네가 그 말을 딱 받아들이기에 좋아 안 좋아? 좋아. 왜냐면 놀아라고 얘기하지 축구해라고 얘기를 하지 뭐 보기 싫은 선생님 뭐 안 봐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소율이는 너무너무 마음이 so happy. 그래서 그냥 끝내고 싶어. 학교 가는 거. 근데 자 언니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봐. 서율이가 이대로 학교 가는 것을 만일 이제 계속 싫어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버려요. 그러면 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누가 한 명씩 얘기 좀 해봐봐. 어떻게 될까? 예? 망하지. 그렇죠? 왜 내가 언니들한테 얘기를 한 줄 알아? 네 부인 될 사람이 없어 여기에. 생각을 해봐라. 공부도 안 하고 인생 준비도 하나도 안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귀신의 얘기를 듣고 그러네 아이고 아따 좋네 따라가야지 하고 살아버리는 애한테 장래 무슨 기댈 것이 있겠어. 그러면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봐봐. 심각하지 그지? 할 말 있으면 얘기해. 할 말 있으면. 할 말 없어? 그러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문제는 말이야. 크면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한테 시집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근데 망하는 길을 네가 지금 자처하고 있어. 왜냐면 그 소리가 잘못된 정보인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너를 위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좀 이따 이제 화장실 가거든. 귀를 깨끗하게 씻어. 그러니까 이놈의 잘못 정보를 받아들인 이런 귀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런 정보가 들릴 때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말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자 해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해봐. 야 김건우 너 이리 와봐. 네가 이제 사탄 역할이야. 김건우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 물론 얘는 이제 사탄 역할 하는 거야. 얘 학교 가기 싫다 말한 적이 없어. 자 이제 이게 검은 안경 없으면 약간 사탄하고 비슷하겠다. 한번 이제 봐봐봐. 자 이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가만히 있어. 사탄이 유혹을 해야지. 너 유혹 잘 못하면 안 되고 유혹을 잘하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상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넘어져야지. 안 넘어져. 자 잘했지. 박수. 자 김건우 이백엔 서율이는 어떻게 할까?
격려성으로 예, 상금을 좀 줘야 될까? 자, 500엔. 하나님께 주신 상금이니까 받고 절대 그런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자, 이제 들어가. 그러면 서율이가 직면한 문제는 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 이거 맞춘 사람은 상금이 있습니다. 전에. 무엇이 가장 문제예요? 서율이에게는. 네. 마귀의 유혹을 자신의 생각으로 봐야 되는 설명을 하면 지금 이 내용이야. 되게. 근데 이걸 정확한 단어로 얘기를 뭐예요? 네? 뭐라고? 잡채? 잡생각, 잡념. 잡생각. 아, 그렇지. 잡생각이지. 응. 마귀가 말하는 유혹하는 소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인데 200엔. 자, 이 내용인데 실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용어로 내용을 딱 정보 분석을 정보가 잘못됐죠. 거짓 정보. 정보가 잘못됐죠. 그 잘못됐지. 다솔이가 얘기를 했어.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 근데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내가 딱 한 단어로 썼어, 항상. 분석력. 분석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분석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잘 이제 들어봐봐. 분석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컬러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뭘 복사를 해내는 거야? 돈을 복사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보면 할머니들은 몰라. 그러니까 컬러 복사기로 복사를 딱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인데 가가지고 할머니 상점해가지고 딱 쓰면 다 그냥 10,000원짜리 전부 다 그냥 쓰는 거야. 문제가 된다니까. 그지? 근데 이 위패를 잘 찾아내려면 가짜를 많이 봐가지고 가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진짜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 위패를 최고로 잘 찾아낼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짜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화폐를, 가짜 화폐를 많이 연구할까, 진짜 화폐를 많이 연구할까? 너희들 어른들은 대답하지 말고 뭘까? 자, 가짜 화폐를 연구해야 된다는 한번 손 들어봐봐. 자, 여러분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손 내리고 진짜 화폐를 연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 네. 진짜 화폐 연구한다는 사람이 손을 3명 정도 들었으면 상주려고 그랬는데 상위 분포도가 너무나 높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진짜 화폐를 연구해야 돼. 가짜 화폐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 왜 그래? 가짜 화폐는 종류가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보고 연구할 수가 없어. 근데 뭘 진실이라는 내용을 딱 보고 연구를 해놓으면 가짜는 그냥 그랬죠. 가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 틀리거든. 이해가 가지? 자, 마귀의 소리를 구분을 해낼 수 있는 이 내용에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을 딱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러면 뭘 연구를 해야 돼? 진짜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근데 왜 어른이 자꾸 여기 끼어들어? 여기 방해가 참 많이 되네. 저쪽 가서 저쪽 가서 안 되겠다. 자, 뭘 연구를 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하나의 진짜로 딱 성경의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집약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의 그 진짜로 집약이 되어지는 그 일은 누가 얘기해봐. 그것은 예수님이. 대견. 예수님으로 집약이 예수님. 이해가 되죠? 예, 예수님으로 집약이 됩니다. 니네 아버지가 저 뒤에서 쟤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거짓 정보에 뭐라고? 대견인데 300엔이. 아까 200엔 300엔? 니네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야, 김다솔, 바닥에 빵쳐서 앉아. 이제 애매한지 않지 말고. 갈 때가 얼마나 먼데 피로를 누적시키냐. 자, 참, 너 거기 앉기 힘들면 저기 자리 하나 비워내서 앉아. 넌 거기 앉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세정이는 정말 성실하고 마음도 착하고 그런데 세정이 때문에 목사님 고민이 많아. 왜냐면
얘는 너무나 말이 없고, 이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교제가 띵해지고 그래. 분명히 많아. 대표적인 증거가 뭐야? 혼자 여기 앉아있잖아. 가족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사람 딱 2명이었어. 이렇게 2명. 근데 다소리를 가라고 그랬더니 니 혼자 남았어. 자, 얘들아, 옆으로 뛰려. 그리고 저희 가서 앉아서. 자, 됐어. 이제 그만 가도 돼. 진짜를 우리가 연구를 잘하면 가짜는 그냥 구분됩니다. 그냥.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위패는 눈으로 보고 진패와 위패를 갈라내지만 진짜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길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잖아. 내용 간단하잖아. 예수님만 따라. 야, 김재율, 너 학교 가는 거 누구 따라서 하는 거야? 이리 와. 자식, 이거 얘네 가르쳐줬더니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네. 자, 그쪽 깨어라. 누구 따라서 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지. 자, 없었어. 계속.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야. 근데 학교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학교 간다고 생각해.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학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안 계셔? 예수님 안 계셔. 아니 설정 없더라도 가르쳐줬으니까 예수님 같이 가고 옆에 손이라도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주호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이게 이렇게 붐이 뜨냐. 니네 아버지는 붐이 안 뜨는데. 자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예수님 같이 가요 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문제잖아. 그래서 앉아. 근데 학교를 갈 때 예수님 같이 딱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되면 진패와 유패가 구분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럼 구분이 딱 돼. 근데 자 정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저기 김건우 형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우 형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지금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을 했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거 구분이 잘 안 돼. 그리고 알 수도 없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짜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알았냐면 소율이가 생각을 해봤어. 야 이거 학교 가지 말으라고 자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나하고 동급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나고야 성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시집 한 명도 안 오겠대. 야 이거 인생 망토 드는 거구나 이거. 여자애들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망해요 그랬잖아. 이거 너 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방가고 그러면 왜 망하면 되겠어? 망하면 안 되지. 망하면은 맨 처음에 슬픈 분은 예수님, 두 번째 슬픈 인생 망쳐든 사람은 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슴 아프고 힘든 사람은 니네 아버지 어머니다 하면 이런 사람.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인생을 딱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건 망하는 얘기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이거? 사탄 온 거야. 다시 큰 소리로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박수. 분석을 잘해야 돼. 이게 진짜인지 뭔지 가짜인지. 이 가짜가 보통은 이 트루 폴스 이렇게 나오거든. 진실과 오류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가짜는 그렇게 안 와. 뭐로 오냐면 페이크로 와. 위조. 그지 위조 앞에 얘기한 거야. 진짜 같아. 가짜인데 뭐 같아? 진짜 같아. 보면서 정학신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 진짜인데 가짜 같아.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잘 들어. 근데 이 진짜인데 가짜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딱 입맛에 맞을까? 진짜가 우리 입맛에 맞을까? 진짜. 가짜. 진짜? 잘 얘기를 해봐. 니네 아버지가 지금 저쪽에서 탄식하고 있다. 야, 진짜가 우리 입맛에 딱딱 당겨. 가짜가 우리 입맛에 딱딱 당겨. 가짜가 당겨. 자, 여러분 입맛에 당긴다 그러면 당겨. 그 다음에 안 당긴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았지? PC방 가자.
자, 얘들 요즘 유명한 거 보는 거 뭐 있지? 유튜브. 유튜브에 그 뭐 많이 얘들 보는 거 방송. 유키즈? 유재석이 하는 거. 유키즈 온 더 블록. 그건 안 땡겨? 미안해. 자, BTS. 그냥 노는 거. 자, 오늘 오후에 놀자. 이 자식들만. 자, 오늘 점심 때 피자를 먹자. 오늘 조금 있다가 시원한 콜라를 마시자. 자, 김원식 집사님을 잘 설득을 해갖고 치킨을 먹자. 자, 그 다음에 김밥을 먹자. 차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물을 마시자. 조금 땡겨? 그 다음에 1시간짜리 이강우 목사님 강의를 듣자. 땡깁니다. 니들 본심이고 두 번째는 아부야.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근데 너희들 얼른 얘기를 해봐. 그 콜라 마시고 피자 마시고 치킨만 맨날 먹으면 아니 피자 먹고 치킨 맨날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밤중에 맨날 먹고 잠자면 어떻게 돼? 뚱뚱이 돼. 뚱뚱이 되고 성인병 다 걸리고 심각해. 근데 김밥 먹고 일반적인 밥 먹고 김치 먹고 그 다음에 콜라 대신 물 먹고 그러면 지금 눈앞에서는 조금 맛은 좀 덜 땡겨도 내가 어떻게 돼? 건강하게 돼. 알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콜라도 사주고 그러지만 그것은 땡겨야 될 음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 좋고 잘 맞으려면 되게 다 환영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환영하고 싶지 않은 거야? 환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 얘기를 해봐. 지금부터 앉아서 3시간 동안 공부해요. 인수. 본능적으로 해, 본능적으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주일 날 공룡능선 가가지고 22시간 산에 걸어가요. 싫어요. 그렇지. 싫고 많고 얼마나 싫겠어. 그 다음에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따라해요. 근데 뭐야? 많은 얘기들 하고 있네. 그게 내게 당기는 이런 것은 뭐냐면 모두 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게 꼬실 수 있는 이런 말이야. 이게 야, 너 앞에 안 볼 거야? 자, 이거 잘 봐.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송송송송을 해가지고 입맛이 딱 맞고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그대로 하면은 막 노다지가 날 것 같아요. 노다지가 뭔 말이냐면 옛날에 금광을 발견하려고 미국인들이 왔는데 그 금이 나왔어. 사람들이 그거 만지려고 그러니까 노터치! 그걸 갖다 이게 금이 노다지구나. 그래가지고 노다지가 된 거야. 알았지? 자,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땡기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은 땡겨. 이게 문제라.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능력? 분석력. 정보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가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서유리 시작.
이렇게 손을 따라다녀 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일어나. 안 되겠다. 야, 진짜 힘을 내가지고 목사님 같이 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손은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겠다. 내가 네 뒤통수를 칠러 조금 이따 다시 온다. 그러지. 지금 확실하게 해봐.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발음 이렇게 정확하게 서가지고 딱 이렇게 정신 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또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자,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됐지? 이제 그래. 야, 경주. 내가 보니까 너도 사탄한테 유혹을 많이 받게 생겼어. 너도 위험 인물이야. 조심히 알았지? 자, 김건우. 너 사탄 역할 했지? 일나와. 자, 네가 평소에 사탄한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말들이 뭔가 지금부터 여기서 한 5가지만 얘기해. 자, 시작. 1번. 자라. 두 번째. 먹어라. 나대라. 세 번째, 애들 다 얘기해주래. 뭐야? 놀아라. 아니, 애들이 나대라 그러잖아. 이거 나대라. 그 다음 네 번째. 놀아로나 싫어하면 똑같다고. 나대라. 컴퓨터 해라. 지금 여기 컴퓨터 줄 목사님 방에다 갖다 놨잖아. 들도 못하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만 더. 화내라.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 허리 조절하지 말라. 싸워라. 그거지. 그 다음에 6번째 내용은 뭐야?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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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빠냐? 내가 대들겠다. 당신이 엄마냐? 내가 대들겠다. 당신이 김혜린이냐? 그만이 이리 와. 발길로 찾으겠다. 그건 안 하고 있어? 확실히 증거네. 옛날에 목사님 얘기를 하면 이제 증거는 뭐라고 대들지를 않는단 말이야 하고 눈물이 저기로 근데 이제 안 나오잖아. 그건 얘가 그만큼 건강이 됐다는 얘기야. 지금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난 상 못 줘. 저기 다시 얘기해봐. 500엔. 감사합니다. 그건 감격이 아니라니까. 그랜저. 네? 너 500엔 하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줘. 얘한테. 빨리 해봐. 빨리. 자, 윤지연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윤지연. 자, 500엔.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자, 윤지연 100엔. 너 인나봐 다시 해봐. 근데 너는 그 500엔이니까 이거 곱하기 5가 나와야 된다고. 자, 해봐. 자, 시작. 500엔. 감사합니다. 해봐. 한번 해봐. 자, 500엔. 우와. 우와. 100엔 정도는 했다. 100엔 정도. 이라. 다시. 진짜 200, 300, 400, 500까지 올라가자. 처음부터 500 올려버리지. 자, 500엔. 250엔. 자, 그 다음에. 자. 한대. 500엔. 큰절. 야, 그러면, 잠깐.
250엔은 얘가 가져갔고 나머지 250엔을 표현해가지고 가져갔잖아. 누가 맨 먼저 손들었어 너희들 중에? 윤지가 윤지가 너 앉아. 너는 250엔에 끝이야. 너 잘 못하면은 없어. 그리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시간 낭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네가 엉터리한테 피해를 미쳤어. 250엔 내놔. 알았어. 자 이게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코리안 아미가 어떻게 하는지. 자 500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본주의의 산물. 누구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야, 동료에 너 와서 해봐. 그러면 너도 기회가 있어. 해봐, 빨리. 싫어? 제가 지금 나갈까 말까 그리고 지금 정보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때 원수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 나가지 마. 근데 성령은 아니면 나가. 이럴 때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득템해야 돼. 딱 얘기를 해. 자, 나와봐, 그럼. 자, 500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랑 불어.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죠? 이런. 야 머리 풀고 못하고. 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내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엔 마이너스 30엔 30엔 나중에 물어내. 자, 그 다음에 또 진짜 해볼 사람. 자, 유나 나와봐. 자, 500엔 이거 250엔. 와.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볼 사람. 야, 너하고 동아가 조금 빨리 들었는데, 손. 동아 형하고, 그 다음에 성찬이하고, 이제, 이제 상금 자체는 끝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동아. 너 확실해져야 돼. 이거 안 되면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자, 여러분들이 손 잘 쥐고 500엔. 시작. 200엔. 정 훌륭해. 그 다음 성찬이. 네. 자, 시작. 감사합니다. 50엔. 네, 나는 뭘 기대를 했냐면, 500엔 얘기를 하면 여기서 룰루랄라하고 막 댄스 추는 사람이 얘기를 받았어. 자, 어떻게 하는가를 전사연 집사님 불러서 자,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그것이 500엔이라는 가치로 주어졌을 때 내 마음에 진심이 어떻게 드러져요? 아이 아니에요. 자, 같이 다 큰 소리를 해야 돼. 시작. 500엔. 앉아. 똑바로 해, 이거. 자, 다시. 자, 시작. 500엔. 다시. 그러면 안 되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 시작. 500엔. 500엔. 아, 이제 저거는 치부책에 적어놓지. 지금 없어, 현금이. 치부책에 적어놓고 이제 바쁘지. 예린이가 아까부터 좀 뭔가 하고 싶은. 야, 5,000원이야, 500엔이면. 뭐라고 했어?
나왔으면 안 오면 500인 마이너스로 500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상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자 시작. 150엔. 그 정도만 누르네. 그 정도만 누르네. 자, 스피치 한 사람. 저희 스피치 하면 가서 안 해도 돼요? 당연하지. 오늘 하루 하는 모든 내용의 스피치는 누구든지 한 번은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잊지 마라. 스피치를 먼저 하는 사람은 그만큼 저기 혜택이 있어. 그 느낀 점은 말해주세요. 뭘 얘기를 해도 좋아. 좋아. 동서를.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주말 캠프 4학년 김서열입니다. 박수. 오늘 제가 스피치할 주제는 정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보란 이순신 장군께도 일본의 의사가 몇 척이 있는가 어디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 인지를 할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고 정보를 잘 아는 그런 제자들을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가 되어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제자들을 많이 삼고 그러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훌륭한 지도자를 제자를 삼으려면 정보가 너한테 이게 딱 올 때 분석을 해야지. 네. 근데 네가 지금 저 정보 분석에서 지금 너한테 최고로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원수마귀 얘기는 똑딱똑딱 못 넣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지. 자, 다시 그 얘기만 시작. 이제 추가로 할 내용은 원수마귀가 저에게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게 가짜 정보인 걸 알고서는 분석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더니 원수마귀에 물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이제 들어가. 아주 잘했어. 자, 오늘도 이건 모두 다 스피치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1, 2, 3등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딱 3명만 스피치 시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정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시작. 안녕하세요. 시캠프 중학교 1학년 여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것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스피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 어느 순간에도 중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일본에 오다 노부가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싸움터에서 전쟁할 때 적군 장소의 원리를 배우는 사람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져온 사람에게 더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에서 추정되고 있는 미국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상공에 떠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많은 무인기들로 인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치려고 이 나고야 성에서 우리나라 정보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에는 많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치려는데도 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국군안보사령부라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있고 또 국정원이라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정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의 국정원은 2023년 12월 아니면 2024년에 대북 정보에 대한 효력이 떨어져서 정치한테 대북 정보에 관한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일이 법이 바뀌지 않고 실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국정에서 지금까지 대북 정보를 쌓았던 노하우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만큼 대한 국정에 대한 인적 시민투와 또 인적 시민투와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나고야 성에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못해서 정말로 막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보에 대한 탐색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와 그리고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FBI, 또 러시아의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FSB, 또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KGB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계의 시세를 맞춰서 점점 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에 있어서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짜 정보를 믿고 그 가짜 정보가 진짜인지를 믿고 그 가짜 정보의 말대로 무슨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게 됐을 때 그것이 가짜 정보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판단하는 그 분석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 있어서 정보는 곧 국가의 힘이자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의 시세에 맞춰서 정보를 키우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훌륭해요. 얘들아, 가문의 말씀에 따르면 가짜 정보가 어떻게 오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건우한테 가가지고 야 찾아 누워 이거 무슨 정보야? 가짜 정보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딱 누워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궁이 그냥 도둑같이 찾아오는 거야. 도둑이 몰리게 살짝 오잖아.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명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옥수마 캠프원의 김윤아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있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당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여서 당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고 일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임진왜란에 큰 피해가 없었겠죠.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그때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분석하지 못하였고 속인다면 우리는 마귀를 속는 것이며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일 누나가 우리가 정부가 우리에게 수많이 들려오는데 이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나머지를 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보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공부해야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분석의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석의 표준은 성경이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석의 표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움으로 잘 갖추는데 내 인생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0원짜리야. 아니 2,000원 줄지도 몰라. 2,000원 줄지도. 저기 오성원 집사님 감동받았고 내가 여기다 상 줘야지 막 이럴지도 몰라. 네. 자 이제 우리들 이제 출발해서 가겠는데 여기서
축성지 지어놓은 데 하나, 여기가 중심이거든. 이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중심인데, 그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 성은 하나. 근데 여기로 가는 데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내려가서 이쪽으로. 그러면 그 지역 하나를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럼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보고 이제 가도록 하고.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1시 55분입니다. 11시 55분. 야, 고민되네. 시문을 새끼를 오늘 여기서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6시까지는 사기시에 사기시에 가야지. 도착을 해야 저희가 오늘 하나라도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시에는 무조건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무조건 다시 숙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6시에는. 여기서 진짜 정보는 뭐야? 5시에 가야 돼요. 5시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숙소에 6시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지금 일본은 5봉 후일해가지고 엄청 막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빨리 가야 돼. 시모노세키에서 우리의 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시모노세키에서 우리가 그 시모노세키의 그 항에서 부산항까지 오가는 이 배를 관부선이라고 불러. 관부선. 한자로 무슨 말이야, 관부선이? 시모노세키의 관자. 하관이구나, 관자. 부산의 부자. 그래서 관부선. 그럼 왜 부관선이라고 부르지? 하관이 계속 관부선이라고 불러. 야, 오늘부터 너희들 부관선이라고 불러. 알았지? 부관선의 이 일에 담긴 애화들을 우리들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동지사대, 도시사대인데, 거기에 가면 여기 정약용, 정약용이 아니지. 누구지? 정지용 시인의 시비를 우리들이 볼 거예요. 너무나 그 시비에 노트가 낡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가지고, 그 노트하고 볼펜하고 새로 사다 놓고 왔어, 거기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내 이름이 써진 것이 있으면 지금도 있겠지. 근데 거기 가서 내용을 보고 다 듣지도 못했는데, 그 도시사대에 있는 그 정지용 시인, 그분들이 이 부관선을 타고 오가면서 정말 자신의 피눈물을 흘린 항구야. 우리는 거기서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을 거기서 좀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볼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라고? 시모노세키까지 지금? 시모노세키까지 한 3시간 정도 걸어요. 3시간. 야, 이거 너무나 심각한데? 너무나 심각해. 사기시까지 4시간 걸어요. 4시간. 그러면 점심 문제를 여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김밥 남은 거.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리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자, 점심은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부관선이 있는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모두 이제 따라오세요. 여기서는 배를 안 서주세요. 바란 것도 느끼고 뜨거우니까 시원한 것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죠? 그런데 시원한 에어컨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진실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실의 상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요? 정보도 상대적이에요. 일본에게 좋으면 우리에게 나쁘고, 우리에게 좋으면 일본에 나쁘고, 정보는 상대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일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나라라고. 왜 중요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헤게모니를 갖춘 나라와 어떻게 연대를 하는가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틀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인데, 미국은 한국은 여차하면 무한 카드라고 그랬어요. 예, 버릴 수 있는 카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버릴 수 있는 카드인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바로 봉착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자기는 가만히 배 두드리고 있고 누가 대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동아시아에서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일본이 지켜줘요. 우리는 일본의 힘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직. 일본이 지켜줘요. 그런데
일본하고 티격태격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역사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맨날 전투만 하고 전쟁만 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섬이니까 보호하기도 편하고 우리나라는 육지로 붙어있잖아. 일본을 선택해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외교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일본과의 연대를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너무 가까이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를 들면 지소미아라든지 이게 정보 보호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교류라든지 그런 정치인들의 서로 교류라든지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정말 용인을 할 것인가, 이용을 할 것인가, 일본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중국식 사유제를 구현한다고 뭐 거의 99% 믿는 사람인데, 왜냐면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 한명수 총리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명수 총리의 남편이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남한에 이게 그 좌파 당수의 남편이 좌파 당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일들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했다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기시겠지만 실제 북한에 넘어온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설명하는 게 누구예요? 네? 황장엽 그 선생이에요. 근데 이 황장엽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신이 김정일 만나러 갔는데 책상에 이렇게 서류가 놓여 있더라. 근데 그 서류 내용을 지나면서 딱 봤는데 4일 전에 한국 내각에서 오간 내용을 그대로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 어져 있더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아까 인호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보력은 생명인데 경찰의 정보력은요, 국정원의 정보력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근데 국정원에 북한 관련한 정보 모집하는 이런 기능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경찰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런 정보들이 어디 흐지부지 지금 다 이쪽 저쪽으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자산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자들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들이 내가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전부 다 주체사상에 물든, 주체사상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피노키오란 말이에요. 그렇더라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이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5년 때 이 나라의 정보력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통나버렸고 끝나버렸고, 그리고 그런 좌파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이미 북한으로 그만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판을 써야 돼. 근데 워낙 이 내부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저는 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예쁘고 좋고 그런 상관이 없어. 국방력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좋고 나쁘고 가리지도 않아요. 전 민주당 생각을 할 때. 민주당 내부에는 또 쓸만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여전히 자기가 그 좌파적 이 내용에서 내 잘못했다 전향할게 라고 이인영, 이상호, 또 누구예요? 송영길, 또 누구지?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586 사람들이 이 모두 전향이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한 명도 말하지 않아요. 한 명도.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고 지도자란 대체 무엇이 해야 되는가? 철학이 근본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철학을 시도한 분이 맨 처음 세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 요약을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북한하고 완전히 대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삐약배타에서 배워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약
8개월 동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진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6년간 여기 머물렀어요. 6년간 머물렀는데 조선의 어떤 조정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면서 진짜 놀랐는데 여기에 포르투갈 사람 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지? 명나라. 포르투갈 사람, 명나라 사람들도 여기 드나들었대. 장사하고. 세상에 이렇게 뻔한 일들을 하면서 조선 조정은 이건 몰랐단 말이에요. 조선 조정에 남은 글이 없어요. 어디 갔더니 적어도 막 뭐 몇만 몇십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상소로 올렸다. 그 그 2조 실록에 보면 그거 다 나와야 되거든.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지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정보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이 정보의 최고 중요한 내용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데, 김소율 너 이리 올라와봐. 이리 와봐. 얘같이 원수마귀가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학교 가지 마라 얘기를 하니까 가짜 정보에 속아가지고 가짜가 돼버렸어. 네가 학교 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딱 듣고 학교를 안 가버렸어. 그럼 네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간단하지. 가짜 정보를 듣고 네가 그 가짜 정보대로 행해버렸다고. 그럼 네가 진짜 뭐가 됐냐고 지금. 진짜 가짜. 그래, 네가 가짜가 돼버린 거야. 가짜가. 우리는 서슴없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이 나면 안 돼요. 자, 내려가세요. 조선 출병지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정보 수집 하나를 못해가지고 조선이 이렇게 크게 당했다. 정발 장군이 뭔가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당신들 왜 왔냐고 하서 무슨 질문을 했겠어. 무슨 질문을. 쳐들어온 거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근데 그에 대해서 조선에서 정신 차리고 준비한 장수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평화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때에도 이순신 장군은 다 여기저기 동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규선, 오늘 얘기하면 거북선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일본군에게는요, 기록에 의하면 이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모두 다 하면 되는데 이 정보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아까 스피치한 누가 얘기했어? 그 스피치한 그 누가 얘기했지? 이순신 장군이 정보에 의해서 고생을 했다고? 예? 서율이 아주 참 잘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학교 가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 정보에 속아가지고 학교를 안 가냐? 네가 그런 거짓 정보에 속으면은 너도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런 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겠지. 발로 팍 차버려. 사탄아 물러가라고. 알았지? 사탄은 실체가 있어. 안 보인다고 이게 사탄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소율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순신 장군이 모두 다 가가지고 이렇게 첩보를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조선 출병 여기는 우리가 여기만 잠깐 와서 보지만 여기요 실은 전체 돌아보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2시간 정도를 다녀야 돼.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훈련하고 지냈고, 그리고 왜 여기가 탔냐면 저기 앞에 이렇게 좀 오목한 저런 데 있죠. 이거 전부 다 조선으로 군사들을 싣고 갈 뭐가 빼곡했던데요. 배들이 빼곡이 가득 찼던데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이 정부의 부재가 가져온 어마무시한 이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데도 치중해야 되고 분석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을 해내야 하고, 그 정보 진짜들을 모두 모아보니까 결과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침략이다 이런 내용을 낼 수가 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우리들 같이 잠깐 기도 들어가겠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성과 정부의 분진들 선물인데 다시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면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구분해낼 수 있으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정말 학교 가지 마라, 게임해라, 들어눕자, 놀아라, 돈 훔쳐라,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고 그리고 살쪄라,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을 원수마귀로부터 듣습니다.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조선 출병지에서
정보를 제대로 수집 못하여서 엄청난 재난을 받았던 조선 정부를 생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조선 반도의 3분의 1이 죽었던 이 엄청난 재난을 우리는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세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보를 잘 분석하고 대처해서 힘을 기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일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들 이제 내려가가지고 출발을 해서 가겠는데 부관선 있는 그 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하기시로 출발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앉을래? 얘들아, 너희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쳐다보면 저게 뭐냐면 조선통신사 그 상륙을 기념하는 기념비야. 조선통신사 이래도 200명, 300명만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한때는 뭐 500명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와가지고 아무래도 조선이 앞선 유물들이 많이 있어서 미친 좋은 영향이 참 많았어. 근데 역시 쇄국을 하고 있던 일본과 유일하게 조선이 수교를 한 이런 그 나라였는데 나는 조선통신사를 보낸 그때 일을 지금 한일 관계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왜 도대체 그때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요청을 했을까? 그리고 그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랬을까? 이것은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선은 왜 그 요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조선통신사를 여기 보냈을까? 그런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 이것은 정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일인데 우선 조선의 그 입장은 끊임없이 일본 아이들은 그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일본 놈 이렇게 불렀지 일본 놈들은 안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내서 관찰을 하고 살펴보는 일을 그때라도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관계된 일들을 왜 이들이 하려고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건 어디까지나 정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야.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여러분. 그럼 관점을 너희들이 보고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이 임진 이 외란을 마친 다음에 화들짝 놀란 사건이 있어서 가장 놀란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활의 근간을 바꿔버린 사건이었어. 무슨 사건이었을까? 무슨 사건이었을까? 그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다녔어 지금. 그거 무슨 사건이었을까? 일본의 생활이 바뀌어버렸어.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네? 서양의 배들이 그 흑선 약인데 그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임진왜란 이후에 이병들이 공장, 이병들이 뭐 말이야? 의병 공기가 그 일본인들이 이끼라고 불렀던 농민반란에 대해서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에서의 의병 반란이 일본인들의 생활까지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그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 조선 반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의 생활까지를 모두 바꿨을까? 어? 누구와 바꾸가? 여기 저 여인호 베개 여인호 베개 나는 질문 많이 하고 대답 많이 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 자, 그 다음 네, 배선호 복구와 막부가 생기면 그 참금교대 일로 그래서 복구와 막구가 뭐라고? 참금교대 한들이 이렇게 아 근데 그 참공교대는 막부에서 그 쇼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썼지 그것이 조선과 관련 있는 일은 아니잖아.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잖아. 동부서군 전쟁? 아 그것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지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지나고 동부서군 그렇지 그것은 그 임진왜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 사키가와라 전투니까. 근데 그 일은 일본 국내 일이지. 그다음 일본이랑 조선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아 그렇지. 평화조약을 맺은 일은 서로 침략을 하지 않자라는 건데 생활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봐. 질문을 할 때 너희들이 항상 질문자의 의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예? 질문자가 질문하고 있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 핵심 요지. 두 번째는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논리적으로 뭘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항상 머리에 새기더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얘기한 핵심 요지는 뭐야? 큰 소리를 얘기 바람 때문에 안 들려. 우리나라를 보고 일본인 백성들의 생활을 그래, 그게 핵심 요지야. 일종의 생활의 혁신이 일어났어. 혁신은 뭐냐면 이라가 박건호. 혁신이란 이런 거야. 박건호의 이 살에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 칼로. 이런 정도의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혁신은 가죽 혁자잖아. 가죽을 벗겨나는 정도의 그 노력을 하겠다. 그걸 혁신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이노베이션. 근데 이 임프루먼트를 하거나 예를 들면 다빈 그 집사님 개선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야 영어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임프루먼트가 맞아? 근데 그 임프루먼트가 아니고 이노베이션 그래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삶에 엄청난 혁신이 일본에 일어났다니까. 그렇지. 자, 또 누구? 그렇지, 도자기야, 도자기. 자, 동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선배들. 자, 도자기야. 이 도자기가 있기 전까지는 뭘 썼냐면 바가지를 가지고 다 키워. 그래서 이 바가지를 이제 삶아가지고 이거 박을 반절로 잘라가지고 삶으면 얘가 속이 다 떨어지고 삶으면 이게 딱딱하게 붙죠. 그러면 그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허먹는데 쓰는 거야. 허먹는데 쓰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지고 가는 이런 이제 그런 것은 나무를 딱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묶어 주변에 이렇게 강한 그 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어가면 이 나무가 팽창해요, 안 해요? 팽창해요, 안 해요? 해요. 팽창을 엄청나게 하면 간극이 다 메워져. 그래가지고 물이 새질 않아. 그래도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새지. 그러면서 물찌개로 물을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게 그 물을 쓰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조선의 도공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퍼뜨리니까 물 항아리 풍경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주워놓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밥그릇이나 이런 것을 모두 다 고기로 이렇게 다 쓰고 하니까 일대 생활의 혁신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났어. 그야말로 혁신이 일어나면 일본 이 생활에서 뭐 하나가 도자기 하나가 혁신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일본 사회를 전체 바꿔버리는 이런 걸 뜻하거든. 근데 일본인들이 이미 도자기라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혁신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일본인들이 아마도 내 생각에 조선과의 문화에 관한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서로 관련이 가는 것은 양자의 이런 서로의 그 어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조선통신사는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지금 눈으로 감시하고 관찰해야 돼. 이게 숫자도 많이 보낸 거야. 숫자도 많이 보내고 정부도 수집하고. 그 중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목사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미 과거에 잡혀온 사람들이 나 좀 데려가라 라고 한밤중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데려갈 길이 없는 거야. 그 가슴 아픈 사연의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일본에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여기 살다가 조선의 도공으로 왔는데 이 조선의 도공으로 왔을 때 그 조선통신사 일행을 찾아가가지고 그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어디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만 받고 그 어머니는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 그런 가슴 아프고 그 시린 그 일들이 조선통신사 일에 어려 있는 일이야. 진짜 중요한 일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이 끝난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붙잡혀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 송환 운동 이런 걸 해야 돼. 송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송환 운동 중에 가장 심각하게 송환 운동을 하지 못한 그 운동은 언제냐면 우리 교회가 그 남한산성 옆에 있잖아. 이 남한산성 옆에 있는데 이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그 일은 이게 그 성경이 거란의 성경인지 이 거란의 성경이 왔을 때 5번이나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대고 조아렸다고. 이건 진짜 수치지. 근데 그때 약 10만, 20만, 30만인데 내가 알기에 50만인가 30만인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정도쯤이나 되는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갔어. 정부에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이것은 우리 역사에 남은 수치스러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어지면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돼? 백성을 소중히 여겨야 돼. 내가 회사를 경영해야 돼. 그러면 회사의 사원들을 소중히 해야 돼. 여기 보면 여기에 어디가 있어? 여기 김명훈 집사님도 회사를 하는데 김명훈 집사님은 직원이 지금은 없죠. 혼자 1인 기업을 하셔. 그 다음에 여기 정준우 집사님 직원이 있어. 여기 김원 집사님 직원이 있어.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돼. 왜냐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나와 관련된 직원이 예를 들면 5명이야. 5명이면 그 직원 1명당 4명의 식구가 있다고 그러면 20명을 내가 지금 먹여 살릴 일을 하고 있거든. 존경해줘야 돼. 예를 들면 외판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초창기 때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오늘 많이 이렇게 자기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해가지고 재벌들이 엄청 공격을 받았어. 재벌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재벌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돼. 나는 삼성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존경해. 다 뭐 그분들이 인풋도 훌륭하고 뭐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들이 훌륭한 면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들이 먹여 살는지 몰라.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2끼를 먹거나 그 다음에 고구마로 때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란 사람이야. 자란 사람이라서 배고픔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냥 미국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때 나나 내 친구들은 미국에서 지금도 기억나.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걸 밀가루를 보내줘가지고 특히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 보훈원금 하는 거 알고 있죠? 벌써 4차례 했어. 2천만 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내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리 조합이라는 걸 했어. 수리 조합은 뭐냐면 저수지에서 일제시대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공출해 가려고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어.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수지 밑에 농로에 이런 수로까지는 다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한 평당 이렇게 딱 재가지고 이것을 1m 깊이로 파면은 이게 밀가루 한 포대를 줬다고. 밀가루 한 포대를 줬다고. 근데 그 밀가루 한 포대를 그거 가지고 와서 수제비 끓여가지고 버렸어. 나는 물을 딱 끓여놓으면 어머니가 그 밀가루를 끓여놔. 그냥 맹탕 밀가루야. 그러니까 무슨 뭐 만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띄어가지고 넣는 것은 내 몫이었어. 그 연기가 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왔나? 나는 맨날 저녁마다 울었어. 수제비 왔대. 재미없어? 나는 재밌다고 한 얘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았어. 내가 그래서 미국이 도움을 잊지 못하지. 근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삼성에 이병철이라는 분이, 정주영이라는 분이, 김우중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중공업 입국을 한 거야. 중공업 입국을.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사람은 그렇지 못할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모든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일들 무시를 하면 안 돼. 지난 정권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을 감옥에다 집어넣었거든. 죄를 졌어. 이 양반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그거 재벌 탄압하는 이런 용도랑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산업을 해도 지금 그 신통차를 판인데, 이 산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안 했다고. 안 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삼성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한 결과가 그때 투자가 늦어져 버렸단 말이야. 6개월, 1년. 그 결과가 뭐야? 지금 TSMC가 삼성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이거 칩 만드는 인텔이나 이런 모든 데서 다 들고 일어서가지고 삼성을 우습게 여기겠다는 이런 일을 만들려고 알았어. 이 모두가 누가 한 일이야? 바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역작이야.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근데 반도체나 이런 것은 투자의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려고 얘기를 해도 놓쳐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죄를 좀 졌어. 후원한다고? 누구지 그 여자가? 최순실 이거 후원한다고 갖고 이거 했어.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어떻게 법에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당신이 이 문제를 1대에서 2를 내가지고 한국 사람들, 한국의 GDP의 20%를 당신이 내는데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 대신 이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벌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고 법정에서 판결을 해줬어야 됐어. 그럼 당연히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 사람이 이 반도체를 놓쳐버린 이런 일들 까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지. 부산에 가가지고 인권 변호사나 하면은 제대로 하고 살았을 사람이 괜히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린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면 지도자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지도자는 그럴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정발 장군이 맨 처음에 가가지고 부산진에서 질문을 딱 할 때 당신들 왜 왔느냐? 그러니까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라는 이런 일들을 이들이 만일 얘기를 하려면 외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국과 조선과 얘기를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그럴 의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발 장군이 딱 눈치를 채고 끝까지 싸웠다가 도산지에 죽었어. 훌륭한 장수야.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끝까지 싸워가지고 죽질 않았더라면 아마 20일 이전에 15일이 왔을지도 몰라. 조선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거기서 봤거든. 끝까지 싸우고 죽어버리는구나. 이런 걸. 이해갑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봐. 자, 스웨덴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딱 와가지고 우리가 노르웨이에 가겠다. 스웨덴은 중립을 지켰고 노르웨이는 반발을 얘기했어. 그래서 노르웨이 우리가 치러 가겠다. 길을 내달라. 그러니까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 모르는 척하고 길 내줬어. 그래가지고 스웨덴 하면 전란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노르웨이를 치러 가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 이거 참 수혜된 사람들 그 이중 인격자들이네 라고 얘기할지 몰라.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정치가로 나는 담비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정치가로 담비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이 담비는 어지간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해도 조금 지나면 딱 잊어버리고 평정심을 찾아. 그게 뭐가 크냐면 맷집이 좋아서 그래. 맷집이 원투선들이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안 쓰러질 것처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담비 머리 별로 안 좋아. 너 돌아가서 하지 마 그런 얘기. 나 이미 이제 또 근데 뭐 중간 정도의 성격은 돼. 그래도 교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맷집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담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정치도 있다 할 텐데 담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요. 정말 지도자는 들어올 때가 물러갈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일들에 정말 필요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희생으로 모든 걸 감내를 해야 된다. 너가 만약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너가 직권으로 그 길을 펴주고 이것은 나의 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민족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뒤안길로 사라져.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해가십니까?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지도자는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알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책임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그 시대에 참 그 바보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정말 곤란하다고. 정말 곤란해. 똑같은 부류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했어. 그 사람들 얘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인데 결과 끝까지 주장하면 돼가지고 인기 팍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권 바꿨어요. 저기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해양 대국 외치면서 거기 한국 이거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낸 댐까지 꽂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번에 다 끌고 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지금도 한반도 지금 태풍이 올라가고 있거든. 근데 이전에 태풍이 왔거든. 그거 옛날에 이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거 안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여러분들 다 아는 바 아니야. 이렇게 나쁜 짓들을 빈번하게 이렇게 나쁜 짓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지도자를 정말 중시를 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은 그런 목적들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 일로 앞으로 보다 나와가지고 저쪽 한번 쳐다봐. 우리가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저기 크레인 있는데 보이지? 크레인 있는데 저기가 구간 연락선이 닿는 시모노세키 항구야. 국제 항구라고. 국제 항구인데 저 시모노세키 항구에 일본 말로는 관구선, 한국 말로는 구간선이 오가는 거야. 여기 왜 관이냐면 우리말로 시모노세키를 하관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관이지. 그 다음에 한국의 부산이지. 그래서 부산과 하관을 잇는다고 해가지고 구간 연락선 이렇게 불렀어. 관구 연락선 일본 측에서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이 관구 연락선 하면 보통 한 9시간 이 정도 배를 타고 여기를 딱 와야 되는데 그 관구 연락선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후회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 관구 연락선을 타고 정말 지식이 뭔가라는 선진국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와가지고 와세다대, 동지사대 이런데 입학을 했어. 시인 윤동주는 동지사대에 입학을 했어. 와세다대에 이제 딱 떨어지고. 이제 그랬거든. 그런데 이 관구 구간 연락선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에게는 제가 한 대화를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일본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여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북한의 지식인들이 많았고 모든 걸 잘 보니까 뭔가 이념적인 조선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이라고 얘기했지. 그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철학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들이
여기에서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빠졌어. 당시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바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공산주의는 그들에게 환상적인 내용으로 모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았던 지식인들이 모두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만일 들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조선으로 도망을 갈 길은 시모노세키 항에서 가는 부관선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만 딱 막아버리면 어디 갈 길이 없는 거야. 갈 길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한이설인 부관선이라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선각자들이 여기에서 너무나 고통하고 갈등하였던 이 시모노세키 항에서 다시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냉정히 생각하고 일본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이런 입지의 내용에서 실제로 이 국방과 안녕을 보장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상 이 슈퍼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는 좌우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예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일본은 절대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조화가 펴지면 미국은 자기가 손 하나만 안 대고도 얼마든지 중국의 세력을 방어할 수 있어. 이해가죠? 그게 얼마나 좋아. 자기 돈 하나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의 외교관들이 알고 이용을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외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일 때문이야. 이 대개의 대통령들은 자기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일로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 그런데 외교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 일로 미국에 갔어. 그랬더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환영을 받았어. 이해갑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줘야 돼? 야 하윤아,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줘야 돼? 자기 이익이 없으면 우리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온갖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해주고 대통령도 환영 왜 그래야 돼? 한국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중요한 나라가 아니야.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그런데 왜 유례 없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카드 때문에 좌우된 일이었어. 외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임진왜란 때 조선 반도의 3분의 2라는 사람들이 죽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눈 딱 감고 우리의 갈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해갑니까? 한이설인 조선통신사 사적회하고 관부선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모든 이들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동북아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로 인하여서 동북아에서 전쟁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맞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일본을 우리가 용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근데 용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순위 120위야.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거들떠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일본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아. 미국은 더더욱이 거들떠보지 않아. 저 거지 같은 나라 만일 얘기를 하면 옛날처럼 밀가루 한참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미국의 교회에서는 할 일이야. 거들떠볼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 돼. 뜨거운 감자 먹기는 너무나 뜨겁고 버리자니 어떻고 아깝고.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양수의 이야기야. 양수. 이거 전쟁에서 철수를 하자니 그렇고 머물러 있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암구를 양수가 이제 물어보니까 조조가 계륵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요즘 치킨 튀긴 거 먹을 때 계륵 먹은 사람 있어?
없지. 닭개자 갈비륵자야. 닭의 갈비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양수가 철군 해가지고 철군 시켜버렸다고. 근데 조조가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니 뛰어난 놈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조조의 한계였어. 그래가지고 양수를 지 맘대로 타고 처형시켰어. 예, 그게 계륵이야. 우리가 계륵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면 일본이 우리를 쳐다봐 안 쳐다봐? 어? 계륵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계륵 상태에서 이거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조선통신사라도 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통신사의 얘기는 지금 오늘날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조선통신사를 요청을 했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조선통신사를 요청을 했던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만 이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최소한 일본보다 1인당 GNP는 1인당 개인 소득은 올라야 됩니다. 실질 구매력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높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살게 된 거야. 드디어. 잘 살게. 우리도 뭐 분명한 선진국이 되었고 잘 살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실질 구매력 기준이 아니라 실질 달러화로 환산한 이 기준으로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 넘어.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돼. 속히 그러면 7천만 되거든. 이 7천만 되어진 일도 속히 우리가 세워져서 일본의 경제력 규모에 적어도 넘어서는 이런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 그때쯤에는 크게 일본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 한국은 계륵이 아니야. 그때쯤 되어지면. 그래서 미국에게는 진짜 중요한 나라가 된다고. 그것을 그 외교 용어로는 린치핀이라고 불러. 린치핀. 이건 돌적이야, 돌적이. 그 문을 유지하려고 있는 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자, 조선통신사 사적부에 와가지고 관부선의 예언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늘 얘기하지만. 실력, 뭐가 있어야 돼? 분석력, 실력이 있어야 돼. 시설을 읽는 눈은 실력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실력이 있어야 돼. 알겠지? 야, 신발을 신고 그 위에 올라간 놈들이 어디가 있냐 지금. 이리 와. 알맹이다. 이리 와. 어떻게 신발을 신고 가야지. 이게 지도자적 역량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의자에 올라가.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자,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스피치를 삼아야 됩니다. 알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출발을 하겠는데 저 학생 목사님 여기서 한 2명 정도 스피치 할 수 있는 시간 돼야 안 돼? 이미 좀 많이 그렇죠. 자, 그러면 웬일인지 지금 뒤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늦었어. 밥 먹는 시간이 좀 늦은 모양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성수 의사님이 일본에 계시니까 여기서 기도드리고 우리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조선통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생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실력을 갖춘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본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찬 배움의 시간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야? 저쪽에서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시모노세키 항구에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핵심 키워드가 뭐야?
핵심 키워드. 뭐라고? 침략? 실력. 자, 실력. 그 다음 또 시세. 시세. 조선통신사. 지도자의 소양. 한 단어로 얘기를 해, 한 단어로. 분별력. 실력 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한 단어로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 자, 힌트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내용은 조선통신사의 오가는 이런 길목이 지금 여기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일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을 시켜서 뭔가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다시 우리가 국력이 쇠약해져서 일제 36년 강점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지식인들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 구간 연락선을 타고 오갔다고. 구간 연락선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 실력이지. 실력인데 우리는 여기 아픔의 현장에 와 있어. 그러니까 키워드를 실력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뭘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한. 그래. 한이나 아픔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돼. 한으로 정하겠습니다. 한으로. 알겠죠?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